육아 환경이 부럽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고 나도 육아휴직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시죠? 당신의 육아휴직 환경은 어떤가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42,000명,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입니다. 10년 전보다 20배 늘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71%가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정민이라고 하고요. 82년생이고 10살, 6살 아이들 아빠입니다. 박정우고요. 8살, 7살, 5살 아들 셋 아빠입니다. 신길성입니다. 86년생이고요. 이제 23개월 아이 1명 키우고 있습니다. 강혁진이라고 하고요. 82년생 12개월을 곧 앞둔 아들 강희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손현입니다. 현재 딸 서울을 키우고 있고요. 이제 1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육아를 하는 아빠들인데 육아를 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남겨보자. 저희가 쓴 글들을 뉴스레터라는 형식으로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가 아내하고도 잘 안 되는데 심지어 좀 아빠들 사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 레터 쓴다는 게 왜 신문에 날 일이냐, 뉴스레터 쓴다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해줬어요. 엄마들이 만약에 그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반응이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약간 남녀 차별이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육아 레터가 인기가 없어야 우리 사회가 진짜 평등한 거 아니냐. 저는 2020년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때 약간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뭐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출근이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주말에 이제 하루 쉬게 돼가지고 나왔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 없어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 2달 동안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수차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오는 거 맞니? 내가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니? 2달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니니? 하물며 여자분이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뭐 국적 불문, 뭐 나이, 성별 불문하고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겠구나. 어쩔 수 없이 제 지인들은 육아휴직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휴직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육아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너 휴직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좀 알바라도 할래?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런 질문들이 전화로 왔었고 그냥 뭔가 제가 쉬는 줄 아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도 좀 말랐지만 2kg가 빠졌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잘 잤어요? 맘마 줄까? 맘마 줄까? 딸이 기상하면 육아 출근하는 아빠 손현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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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맘마.
4월 초부터 휴직 들어갔으니까 그냥 넉 달 지나가네요. 거의 6시쯤부터 사실상 일과 시작하는 거고 심할 때는 11시에 마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장 다닐 때랑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체력적으로는 좀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한창 모든 게 신기한 아이. 아빠 가서 도와줄까? 그 시간 바리바리 출근 가방을 챙겨 나오는 엄마. 지금 노트북 2개 들어있고 막 이거저거 짐이 들어있어요. 노트북 들고 다녀가지고. 엄마 수연 씨는 육아휴직 후 얼마 전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최초에 육아휴직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당연히 이제 제 배우자인 이제 수연님의 커리어랑 경력도 중요하니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엄마 쪽에서 경력이 끊기고 그러니까 육아를 전담해야 되는데 여성이 그 후에 사회로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또 직업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수연님도 커리어 측면에서는 한창 일을 이제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랑 출산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가계 수입이 너무 적어지는데 그걸로 괜찮겠냐. 뭐 대출금 나갈 것도 있고 그걸 다 잘 갚을 수 있냐. 저도 휴직하기 직전에 맛통 하나 뚫어서 초반에 그걸 계속 안 쓰려고 하다가 안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은 적극적으로 그냥 쓰고 있고요. 너무 어두운 얘기를 했나요? 멍멍이다 멍멍이. 손소. 미역국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계란도 좋아해요, 계란. 이거는 새우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우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정작 저는 가끔 급할 때는 라면 때우기도 하거든요, 라면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이 전쟁이죠. 소년 씨도 서우 밥 먹이는 노하우를 얻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답니다. 뭘 먹이려고 그러면 입에 넣어줘도 다시 뱉어서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먹어요. 내 어릴 적을 좀 빼닮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또 인과응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때 있죠. 아이 체중이 요새 12kg 전후가 되는데 12kg 되는 거를 하루에도 뭐 극단적으로 한 100번 넘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피로는 계속 만성으로 달고 있긴 해요.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육아하면 아이만 돌보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챙겨야 할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와 관련된 물품을 산다든지 뭐 이제 쓸모 없어진 것들은 다시 중고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챙겨야 되는 것도 있고 집안이 계속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집안일 플러스 아이 돌봄 이게 한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 그러네. 드디어 육아 퇴근. 근데 제가 요즘 되게 바빠서 한 2주를 거의 독방 육아를 했거든요. 일단 독방 육아 자체는 여러모로 사회 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둘이서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한 명만 계속 아이를 보는 상황 자체가 부조리한 건데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그 고통받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입장 바꿔서 남자가 독방 육아를 하든 여자가 독방 육아를 하든 되게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치어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다들 육퇴 컨디션 어떠신가요? 둘째가 큰 애를 때린 건 아니고 뒤통수로 머리를 찧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괜찮아? 아니 눈이 이렇게 눈탱이 망탱이 내고 오늘도 육아를 하고 퇴근한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그런 제도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 또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육아기 지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사용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